교수님,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당연히 심상정이 제일 잘했죠. TV 쇼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잘한 건 심상정 후보고요. 네. 토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역시 안철수 후보였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당신 사는 집 어디야? 얼마짜리야?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이재명 후보가 잔머리가야 발달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강조할 것만 강조하고 감추고 싶은 네. 거 싹 감추는데 그 얄팍함들, 그 네. 퍼플리즘과 그 다음에 그 정적인 기술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한 방 먹은 거죠.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을 네. 자처하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냐.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언더독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밀리고 있다. 어. 이번 토론에서 가장 손해를 본 게 이제 이재명이 아닌가. 토론 보고 토론 잘하는 거 보고 뽑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뽑는다라 한다면 지난번 대선에서는 심상정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고 아니면 네. 유승민이 되거나. 자,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토론인데요. 교수님,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당연히 심상정이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걸 이제 TV 쇼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잘한 건 심상정 후보고요. 네. 이걸 토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나았던 것은 역시 안철수 후보였다라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종부세 문제가 좀 윤석열 후보를 매섭게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하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당신 사는 집 어디야? 얼마짜리야? 어. 근데 그 15억이고 네. 시세로는 얼마야? 그게 30억인데 얼마 내느냐 그랬더니 종부세 90만 원 냈다고 1년에. 30억 더 되지 않을까요, 그 집? 30억 더 되겠죠. 아. 그런데 종부세 90만 원에다가 다른 이제 부동산세 다 합쳐도 1년에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 그게 홍대 앞 그 원룸 있잖아요. 예, 거기 예. 월세도 아. 1년이면 800에서 1000만 원까지 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그런데 30억 사는 사람이 부동산세 그거밖에 안 내면서 네. 뭐 폭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폭탄 맞아가지고 집 무너졌습니까? 이런 건 아주 네. 뭐랄까 TV 쇼에 특화된 네. 아주 포인트라고 할 그 수 부분에서 진짜 딱 꽂히더라고요. 딱안 폭탄 맞았어요. 네.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내용적으로는 국가를 무슨 세금 강탈하는 강도처럼 묘사한다고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것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윤캠에 있는 사람들 그쪽의 진영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데서. 근데 그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뭐 국가가 그럼 세금 강탈하는 거냐? 네. 국가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날카롭게 꼬집었잖아요. 하하. 그것은 이제 저도 사실 계속 보수에다가 그런 포지션 가지고는 통치하기 힘들다 앞으로. 특히 지금이 어떤 국면입니까?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조도 안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낸 공약 다 합치면 300조거든. 하. 그 300조 어디서 걷어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나? 네, 네. 그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 세금에서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뭐 세금 걷는 것은 뭐 뭐랄까 국가에서 뭐지 세금을 뺏어가는 것처럼 강도처럼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걸 아주 날카롭게 잘 꼬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공격이 또 날카로웠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심상정 후보가 정직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신 뭐냐 토지세. 어. 그걸 토지세 아니냐? 세금 내라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치 국토보유세. 돌려주는 것처럼 배당이라고. 왜 배당이라고 그러느냐? 그다음 탄소세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세금인데 그거 네. 갖다 무슨 배당이라고 바꿔 부르느냐? 그러니까 퍼주는 건 열심히 잘 퍼주는데 그러면 그 퍼주려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은 세금일 수밖에 없는데 하하. 정말로 세금을 걷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직하게 지금 증세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지적한 게 바로 뭐냐?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퍼퓰리즘을 지적을 한 거예요. 표를 넣기 위해서. 예, 퍼퓰리즘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잔머리가야 발달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강조할 것만 강조하고 감추고 싶은 건 싹 감추는데 예.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죠. 날카로워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얄팍함들, 그 네. 퍼퓰리즘과 그 다음에 그 정적인 기술이잖아요. 그 언어로 포장하는 기술, 그거 서점을 날카롭게 짚은 게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음. 일단 플랫폼 산업과 데이터 산업을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현안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네. 이제 또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 그 삼성에 대해서도 사실 삼성은 그 반도체잖아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그 쌀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네. 부분인데 자꾸 그걸 갖다가 데이터 이렇게 그러니까 IT 쪽으로 퉁쳐가지고 데이터 산업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또 이쪽 뭡니까 그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 하드웨어 있잖아요. 이런 아. 것들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을 네.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금방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또- 지적을 하고 고개를 또 설레. 컴퓨터는 뭐 안철수 따라올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없으니까 네. 그 장점을 아주 잘 발휘한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유도를 해냈잖아요. 기축통화국이라는 발언을 유도해냈는데 네. 그 사실은 떡밥은 누가 먼저 던졌냐면 윤석열 아하. 후보가 던졌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코너로 몰아넣고 잡지를 못한 거예요. 닭을. 아. 근데 그걸 닭을 잡은 게 그 안철수 후보죠. 그래서 국채 발행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자꾸 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네네. 이게 포퓰리즘인데 그러면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하. 결국 국채 발행하자는 얘기인데 예. 재정 건전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국인 줄 알았느냐?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예.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게 TV 토론에서 기축통화국 예. 대한민국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기축통화국이 돈을 찍어내는 국가인 거죠.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멀었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주 비현실적인 거 아주 먼 미래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데 예. 전경련의 말을 인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네요. 전경련에서 말을 인용을 한 것은 그게 아니라 특별 인출권 IMF에 거기에 가입하자 이 정도의 SDR. 얘기였고 또 전경련에서는 그게 사실은 네. 기축통화국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해도 된다. 재정 건전성을 마음대로 해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을 네. 자처하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인상을 갖게 된 거죠.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이 상당히 뭐랄까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언더독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밀리고 있다. 지금 그 지지자들이 지금 전의를 좀 상실해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 내가 사실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표가 났네요. 티가 났어. 그러니까 호승심이 또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매번 다 말꼬리 해가지고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예. 계속 이제 그 후보들하고 예컨대 윤 후보와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상정 후보와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손해를 본 게 이제 이재명이 아닌가. 이재명 왜냐하면 후보. 지지자들도 그걸 보고 이건 아니지라는 느낌을 좀 받기 초조함이 확인됐네요. 초조함이 확인된 거죠. 아.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1, 2차 토론은 좀 선방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3차부터는 이게 좀 뭐랄까 선방을 하는데 사용됐던 스킬들이 조금 다 반복이 되면서 네. 바닥에 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포인트를 딴 점은 이제 이재명한테 그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채 발행 예, 예. 추궁하고 들어간 거죠. 기축통화. 결국은 그게 이제 안철수의 지리로 이어지면서 어. 기축통화 발언까지 이제 끄집어낸 것. 요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예. 그다음에 재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묻잖아요. 뭐 검사의 양심으로서 누구를 가장 의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 후보님입니다. 그때는 빵 터졌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수를 한 거죠. 당연히 대답이 그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자기 교수님이 스스로 좀-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를 검사로 규정하는 거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딱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역공을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포인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재미있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재치가 좀 빛났던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토론의 태도가 상당히 좀 나빠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딱 받으면 대답을 안 해버리고 그냥 예. 뭉개버린다라든지 뭐 그것은 뭐 그따위 문제는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 뭐라든지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든지 당신이 뭐 거짓말하고 있다라든지 뭐 윤 소용이 후보가. 없네 예. 뭐 말을 돌리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곤란한 순간들을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 2차까지는 그래도 방어를 좀 하네 이런 인상을 줬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짜증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좀 저래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네. 있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말 바꾸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말을 많이 바꿨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좀 말을 좀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바꿨어요. 아, 둘 다 바꿨는데 사실 말 바꾸기가 누가 더 많이 바꿨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바꿨죠. 예. 그런 측면이 있겠고 음.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검증이 되더라고요. 네. 검증이 되는데 현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좀 확인. 그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예. 어차피 근데 토론이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 별 영향 안 친다. 아, 왜냐하면 토론 끝나고 나면 항상 윤석열 지지자는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예. 그러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예. 나 같은 심상정 후보는 역시 우리 후보야. 정의다. 안철수 후보는 역시 안철수 후보다. 다들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예, 예. 그 효과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중도층들도 마음을 좀 굳힌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큰 효과는 거둘지 못할 것 같은데 음. 결국은 사실은 토론 잘하는 거 보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 그런 식으로 뽑는다라 한다면 지난번 대선에서는 심상정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고 아니면 네. 유승민이 되거나 아, 이번에도 사실은 심상정 아니면 안철수가 되어야죠.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1, 2위 싸움인데 네. 안철수하고 이재명 중에서 누가 더 손해를 받느냐, 누가 더 잘했다라고는 못하겠어요. 누가 더 손해를 받느냐라고 했을 땐 역시 이재명 후보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초조해 네, 보였다. 초조해 보이고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할 겁니다. 어, 네거티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도 예. 자기게 더 크게 걸려 있는데 아, 그걸 갖고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바로 역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